채무자 위험부담지. 그래서 위험부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험부담지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위험부담주의를 어렵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위험부담이라는 건 뭐냐? 전제를 봐, 전제. 그럼 위험부담지는 원시적이요, 호발적이요? 호발적이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월 20날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호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 얘를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해. 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는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지금 건물이 멸실이 됐잖아요. 그럼 건물이 멸실됐으면 누구 때문에 멸실됐다 따질 필요가 없죠. 갑이 잘못됐든 을이 잘못됐든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것을 뭐란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 물건의 위험, 물건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물건을 뭐란다? 물건을 우리는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부.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은 누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전제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제에서 이렇게 됐다고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부담은. 이 상태에서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만약에 봐봐, 건물이 없어졌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받을 수 있대, 대금을. 그러면 갑이 그럼 받을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여기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 갑은 손해다 아니다? 갑은 손해가 없죠. 누가 손해다? 을이 손해죠. 을이 손해잖아요. 대금을 받을 수 없다? 대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요, 을은 손해다 아니다? 을은 손해가 아니죠. 누가 손해다? 갑이 손해죠. 왜?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으니까. 이렇게요, 대금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 대금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위험부담. 이 위험부담을, 여기 보면 을이죠.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위험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 없는데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잖아요. 돈 받을 수 없대. 그러면 갑 어떻게 하죠? 아우 억울한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갑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을이 억울하겠죠. 을이. 왜요? 건물도 없는데 돈 줘야 되니까요.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보냐?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된 것이 봐봐. 멸실된 것이 어떻게 멸실됐냐? 세 가지를 먼저 보고 하나 이렇게 보면 5가지가 있어. 딱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것이 을의 잘못으로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갑. 그 다음에 을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미리요, 을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한번 봐봐요, 여기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을이 지금 잘못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하면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여기 한번 봐봐요. 을의 수령지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2월 1일 날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 달라고 했어. 오늘이 잔금 날짜니까. 그럼 만약에요, 을이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가져갔다 해봐, 2월 1일 날. 그래가지고 2월 20일 날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쓰러졌다고 해봐. 그러면 갑이 손해를 봐야 돼요? 을이 손해를 봐야 돼요? 을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령지체 중에 을이 잔금이 없다 보니까 2월 1일 날 등기를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있다가 2월 20일 날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뭐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그러면 갑은 뭐라 하죠? 야, 너 2월 1일 날 내가 등기 서류 줄 때 너 가져갔으면 나는 아무 손해가 없는데 너가 지금 그걸 가지고 가지 않다 보니까 이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여기는 미리 인도에 있다. 미리 인도. 만약에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줬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미리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이마트예요. 그 노트북을 100만 원인데요. 이 사람이 90만 원밖에 없대요.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요. 알았어요. 그럼 10만 원 그럼 내일 주고요. 오늘 그럼 미리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다가 밖에 나가다가요.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노트북이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잔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원들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은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알겠죠? 지금요, 을의 잘못이다. 수령지처 이미 을이 잘못했잖아요. 알았죠? 미리 을에게 인도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요, 갑.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갑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갑이요. 그럼 갑이 잘못해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죠.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불행. 갑이 잘못했죠?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을은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을이 계약을 해제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상회복을. 누가요? 을이. 중요한 것은요, 봐봐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을의 잘못으로, 채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것을 채무불행이 아니고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이 말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요, 쌍방이요, 쌍방. 갑하고라고 쌍방. 쌍방에 잘못이 없어요. 둘 다 잘못이 없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둘 다 잘못 없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을이 잘못이 없다잖아요. 을이.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갑은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가의 위험. 이 대가를 뭐란다? 이것을 반대급부라고 얘기해요. 반대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우리 뭐란다? 여기는 물건의 위험이죠.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죠. 그래서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죠. 알겠죠? 여기를 뭐라 한다? 여기를 대가의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 이 말을 이해를 하란 말이죠. 이건 용어니까 이건 우리가 암기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죠? 그 말은 뭐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 못한다. 이 말은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 을이 그러면요, 을은 갑에게 중도금에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중도금 증거 반환 청구하죠. 우리 지금 여기 뭐죠? 위험부담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채권이니까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만약에 갑하고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잔금은 무조건 준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뭐한다? 잔금 지급 기일을 잔금을 뭐하기로? 지급하기로 할 수 있다. 합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돼도 잔금은 무조건 줄게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임의규정. 채권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요, 채권자 위험부담지 3개,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부담지. 이것을 채무자가 대금을 못 받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봐봐요. 여기 대가의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대가의 위험이라는 것은 돈은 못 받고 돈은 못 받고 건물만 없어지죠. 그럼 이것도 봐봐요. 을은요, 건물은 못 받고, 건물은 가져오지 못하고,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을은 돈을 지급할 뭐가 있죠? 위험이 있죠. 돈을 지급할 위험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전한다. 그러니까 대가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죠. 건물은 없고 돈은 못 받든지, 건물은 없는데 대금은 지급하든지. 둘 중 하나. 건물이 없는데 돈을 못 받든지, 건물이 없는데 대금을 지급하든지. 알겠죠? 이걸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가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위험 부담이요. 1번.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여기 봐봐요.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 채무자 위험 부담지죠? 책임 없는 사유로.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대금을 뭐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다?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매매계약 후
국가 동감 국가. 이런 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쌍방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 국가에 의하여 돌연 수용이 됐다. 그럼 매도인이 누구죠? 채무자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4번은요. 4번은 위험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봐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무불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이 있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거나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 있거나 쌍방이 잘못 없거나 쌍방이 잘못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에서는 절대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거든. 그런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채무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요. 채권자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채무불이행은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거든. 채무자가 잘못 있으면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잘못이 없으면 채무자 위험부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의 문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5번은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봐봐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되죠. 그러면 매도인인 채무자는요,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그래서 등기 의무를 면하고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번 봐봐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잘못 없이 이행이 불능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행한 것부, 이미 이행한 것, 계약금 중도금이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뭐예요? 세 개. 봐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3개. 첫 번째,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그러면 채무자인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2번, 수령지체 중,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령지체란 말은 뭐다? 이미 누가 잘못했다? 채권자가 잘못했죠?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알죠? 이행을 할 수 없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수령지체 중 뭐다? 4번 봐, 4번. 4번은요, 4번은 뭐다? 그 다음에 5번.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렇게 돼 있나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것을 여러분 뭐냐면 여기 봐봐요. 중간 수익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써요? 있나요? 혹시 중간 수익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사용자죠.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 있고 근로자가 있죠. 그럼 근로자를 뭐란다?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사용자를 뭐란다? 채권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계약에서는 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력 제공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채무자고, 사용자는 노동력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예요. 그런데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있어. 부당해고. 그럼 부당해고하면 어떻게 돼요? 부당해고.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복직을 해요. 복직을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요? 1년 만에 복직을 해요. 이 사람이 연봉이 1200이에요. 연봉이. 그러면 이 사람이 복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1년 동안 일을 못했죠. 누구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복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1200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200 달라. 1년 동안 내가 너 때문에 근무 못했으니까. 그것을 뭐란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급부를 청구하죠. 그것을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원들한테 대금을 청구하죠. 그래서 뭐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근로자가요, 너무 심심하니까 동종의 다른 업계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일을. 그래서 600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600만 원을. 이걸 말한다 중간 수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사용자가 1200 주고 이 사람은 또 그 사이에요. 부당해고도 해가지고 집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일해가지고 600 받고, 다른 사람은 뼈 빠지게 1년 내내 공부 일해가지고 연봉 1200인데 이 사람은 1800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업계에 가가지고 돈 번 돈 있죠. 600. 그것은 공지하고 나머지 600만 준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여기요. 뭐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채무자가 누구죠? 근로자는 자기의 채무,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제공을 안 했죠. 부당해고됐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뭐죠? 다른 회사 가서 일한 거 있죠? 그 이익은 공제하고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6번 봐봐요. 매수인에게 미리 동그라미, 매수인에게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인도 동그라미, 미리 등기하고 미리 인도했다. 여기 미리 인도, 미리 등기했는데 옆집에 화재고 뭐가 필요 없어. 뭐가 이거저거 필요 없어. 무조건 화재로 인해서 뭐다? 건물이 멸실하죠.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하죠. 그럼 뭐 한다? 갑은 무조건 너한테 뭘 할 수 있다? 대금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위험하다. 그럼 70번 문제 한번 봐봐. 70번.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미수하던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A를, 경주용 마 A를 인도받기 전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 출고. 그럼 어디에 해당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요, 을한테요, 경주용 말을 1000만 원에 팔았는데 경주용 말이 태풍에 의해서 뭐죠?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쓸려내려가지고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경주용 말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거기 한번 보시면 1번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인도 의무, 여기 2번 정답이네요. 을도 대금의 지급을 면한다.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말을 줄 필요 없죠. 을도 갑에게 대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